네, 이번 시간은 해석하기래 2.3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열 A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것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적분학 시간에 기호를 이렇게 썼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쓴 것을 오늘은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 한번 봐보죠. 이 시퀀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A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낌으로는 인크리징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진다, 이제 그 뜻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엡실론 델타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엡실론 델타, 즉 수렴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포지티브 넘버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책마다 이게 꼭 양수가 아니라 임의의 실수라고 잡아도 좋은데요. 사실은 AN이 굉장히 커져야 되기 때문에 양수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m보다 큰 이 자연수 n0이 존재하면 우리가 AN diverges to infinity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수렴할 때는 엡실론은 작은 양수일 때가 중요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큰 양수가 중요할 겁니다. 밑에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m을 이렇게 잡더라도 이 m이 어퍼 바운드가 아닐 거기 때문에 이 m 위에 반드시 이러한 이제 점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이 값이 n0이 될 겁니다. 그래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것이죠. 그런데 m은 임의의 양수 m이니까 예를 들어서 m을 이렇게 잡아보면 n0은 이 값이 돼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들이 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m을 이 값으로 잡아보면 이 값이 n0이 돼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이러한 n0이 존재하면 우리가 AN diverges to infinity라고 약속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N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은 기호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쓰고요. 이건 이제 반대로 임의의 음수 m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실수로 바꿔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자연수 n0이 있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이번에는 부등호가 반대겠죠. m보다 작게 되는 n0이 존재한다. 이 정의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오렘 2.3.7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만 이제 공부하면 두 번째는 반대 방향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AN이 모노톤 인크리징 시퀀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에요. 즉 밑에 그림 보면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AN을 집합으로 봤을 때 어퍼 바운드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임의의 m을 이렇게 잡더라도 어퍼 바운드가 없으니까 이건 어퍼 바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m 위에 있는 an들이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큰 m을 잡더라도 더 위에 있는 게 존재하고 또 m을 잡더라도 어퍼 바운드가 아니니까 계속 위에 있는 것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럴 때 이 시퀀스는 diverges to infinity가 되는 것처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N이 모노톤 디크리징, 이번에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데 바운디드 빌로우, 즉 로우어 바운드가 없어요. 그러면 역시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이버지 발산한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번만 증명해보고 2번은 똑같이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두 개입니다. 모노톤 인크리징이고요.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에요. 결론은 AN이 diverges to infinity, 이걸 보여야 되니까 정의가 지금 이 문장을 보여야 되거든요. 수렴할 때도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임의의 양수 m이 주어져 있다고 하고 이 아규먼트를 만족하는 n0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임의의 양수 m이 주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조건은 두 가지이죠. AN이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다 이거하고 모노톤 인크리징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먼저 작전을 짜고 시작할게요. 임의의 양수 m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니까 이 AN 오른쪽에 반드시 어떤 AN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인덱스를 우리가 특별하게 AN0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모노톤 인크리징이니까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0보다는 AN이 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AN이 반드시 m의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실을 합치면 돼요. 즉 AN이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니까 어떤 n0이 존재해서 AN0이 m보다
큽니다. 그런데 AN이 모노톤 인크리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따 n이 n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AN은 AN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증명이 끝나는데요. 우리가 이 아규먼트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AN0보다는 크거나 같고 AN0은 m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아규먼트가 이거잖아요. 임의의 양수 m을 잡자. 어떤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m보다 크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AN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등호가 반대니까 똑같이 복습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시오렘 2.3.7과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을 합치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어떤 시퀀스가 모노톤 인크리징이고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지 않으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은 모노톤 인크리징이고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면 컨버지 한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퀀스가 모노톤 인크리징이면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컨버지가 되든지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커지는 시퀀스는 수렴하든지 아니면 계속 올라가서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모노톤 디크리징인 시퀀스면 컨버지 또는 diverge to minus infinity,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경우뿐이다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그젬플 2.3.8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이 조금 복잡하네요. n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AN이 무한대로 발산함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시퀀스 AN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n이 1이면 아마 1이 될 거고요. n이 2이면 지금 여기가 3이 돼서 6이 될 거고요. n이 3이면 3이 될 거고요. n이 4이면 12가 될 거고, n이 5이면 5가 될 거고, n이 6이면 18이 이렇게 돼서 마치 이렇게 진동하는 시퀀스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이 무한대로 발산함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써보면 알겠지만 일단 모노톤 인크리징이나 디크리징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의 n승 때문에 아마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를 계산해보면 이 부분이 1이 되기 때문에 사실 AN은 3n이 되고요. n이 홀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AN은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일 때는 1, 3, 5, 7 그렇게 갈 거고요. 짝수일 때는 아마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6, 12, 18 해서 6의 배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n, 짝수일 때는 3n, 두 경우 모두 다 모든 n에 대해서 AN은 n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n이 굉장히 커지면 이 AN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A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첫 줄이 임의의 양수 m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을 방금 우리가 이제 만든 이 n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이 n0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n0이 n보다 큰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AN은 지금 모든 n에 대해서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으니까 n이 n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AN이 위에서 정해준 이 양수 n보다 크기만 하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 n보다 더 큰 n0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즉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n보다 큽니다. 그래서 결론은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수렴함을 보이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아규먼트인데요. 왜냐하면 미적분학 시간에는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엡실론 델타 이론에서는 증명 방법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 정의가 거의 비슷하다는 그 성질을 이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AN이 일단 모든 n에 대해서 양수입니다. 그리고 AN은 0으로 수렴하는 시퀀스입니다. 이때 AN분의 1, 즉 우리가 보통 0분의 1은 무한대다, 그렇게 우리가 이용했던 그 식인데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은 무한대로 발산함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게 이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임의의 양수 m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분의 1이
여기에 주어진 n보다 크다. 그렇게 되는 n0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n0을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조건 때문에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양수보다 an이 작아지더라. 여기에 이제 적당한 양수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양수는 이 밑에서 찾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야 될 건 an분의 1이 n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an은 이건 이제 역수를 취해주고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 n분의 1이 들어가면 되죠. m이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분의 1이 n보다 더 크다. 이걸 만족하는 n0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an분의 1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제 무한대일 때는 이거 역수 취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증명도 이것과 비슷하니까요. 복습하면서 꼭 증명해 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발산하는 수열 중에서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정의가 수렴하는 수열과 정의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